혹시 피가 너무 진해져서 혈관이 막히면 어떤 병이 생기는지 아시나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들이 바로 그 결과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를 묽게 하는 약, 즉 항혈전제를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약,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언제 조심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오늘은 바로 이 혈액 묽게 하는 약, 항혈전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고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 좋은 건강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옛말에도 피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피의 흐름이 막히면 모든 병이 생긴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현대 의학에서도 피의 흐름을 원활히 유지하는 것이 건강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피는 단순히 흐르는 것만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상처 부위에서 응고가 되어야 합니다. 응고란 피가 굳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상처에도 계속 피가 나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응고 과정이 꼭 필요한 곳이 아닌 잘못된 곳에서 일어나면 혈관이 막히는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혈전을 막는 치료제, 즉 항혈전제를 개발해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피가 굳는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혈소판이라는 작은 피 조각들이 상처 부위에 달라붙으면서 뭉치는 과정이고, 두 번째 단계는 피 속에 있는 응고인자라는 단백질이 접착제처럼 작용해 단단한 혈전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항혈소판제는 첫 번째 단계를 막아주고 항응고제는 두 번째 단계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항혈소판제는 주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동맥 혈전을 예방하는 데 쓰이고, 항응고제는 심방세동 즉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병이나 다리 깊은 정맥에서 생기는 혈전, 폐색전증, 즉 혈전이 폐로 가는 병 같은 것을 예방하는 데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항혈소판제에는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티카그렐, 프라수그렐 등이 있습니다. 이 약들은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지 못하게 해 혈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항응고제에는 오래전부터 사용된 와파린과 최근 많이 사용되는 노악 계열이 있습니다. 와파린은 비타민 K에 의존하는 응고인자의 합성을 방해해 혈전을 막지만 비타민 K가 많은 음식, 예를 들어 시금치, 브로콜리 등과 상호작용이 있어서 복용 시 음식 조절이 필요합니다. 반면 노악 계열은 새로운 항응고제라는 뜻으로 약효가 빠르고 음식과의 상호작용이 적으며 와파린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가 노악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인공 심장 판막을 가진 환자나 심한 판막 질환이 있는 분들은 여전히 와파린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항혈전제가 우리 몸에 어떤 구체적인 효능을 주는지 7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근경색 예방입니다. 심근경색은 심장 혈관이 갑자기 막히는 병인데 항혈소판제를 꾸준히 복용하면 혈소판이 서로 뭉치는 것을 막아 혈관이 막힐 위험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여러 국제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들에서는 항혈소판제를 복용한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심근경색 발생률이 뚜렷하게 낮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두 번째, 뇌졸중 예방입니다.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 뇌 세포가 손상되는 병입니다. 특히 심방세동 환자들은 심방 속에 혈전이 잘 생기고 이것이 뇌로 이동하면 뇌졸중을 일으킵니다. 항응고제를 복용하면 이런 혈전을 억제해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 다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악 계열, 항응고제를 복용한 환자들이 와파린을 복용한 환자들보다 뇌졸중 발생률이 낮거나 동등하면서 출혈 위험은 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심부정맥 혈전증과 폐색전증 예방입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이란 다리 깊은 곳에 큰 혈관에 피덩어리가 생기는 병입니다. 이 혈전이 폐로 이동하면 폐색전증이 되는데 숨이 차고 가슴이 아프며 심하면 생명을 위협합니다. 수술 후 장기간 누워 있거나 장거리 비행을 하거나 활동량이 줄어든 경우 잘 생깁니다. 항응고제를 사용하면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관상동맥 시술 후 재협착 방지입니다.
관상동맥은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인데 막히면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스텐트라는 작은 철망을 넣어 혈관을 넓히는 시술을 합니다. 그런데 시술 후 항열소판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혈관이 다시 막히는 재협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2가지 항열소판제를 동시에 복용하는데 이를 이중항열소판 요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야 혈관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인공 심장 판막 환자 보호입니다. 심장 판막은 문처럼 열리고 닫히면서 피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합니다. 판막이 망가져 인공 판막, 특히 기계 판막으로 바꾸면 피가 잘 엉겨붙어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반드시 와파린을 복용해야 안전합니다. 와파린은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해서 약이 잘 듣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번째, 재발 방지 효과입니다. 한번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겪은 분들은 같은 병이 다시 생길 위험이 매우 높은데요. 항열전제를 꾸준히 복용하면 이런 재발 위험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임상 연구에서 재발 방지 효과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고위험 환자일수록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7번째, 활동량이 줄어든 노인 환자들의 합병증 예방입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간 누워 계시거나 활동량이 줄어든 경우 혈류가 느려져 혈전이 쉽게 생깁니다. 항응고제를 사용하면 치명적인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환자나 장기 입원 환자들에게도 항열전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항열전제와 최고의 궁합을 보일까요? 첫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액을 부드럽게 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은 혈소판이 달라붙는 것을 억제해 항열소판제와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속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혈관 벽을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네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황화합물은 혈전이 생기는 과정을 억제해 줍니다. 5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의 카테킨은 혈관 염증을 줄여 항열전제의 효과를 돕습니다. 반대로 최악의 궁합 음식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K가 많은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채소는 와파린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몽입니다. 자몽 속 성분은 간의 약물분해 작용을 막아 약이 몸에 과도하게 남게 하고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술입니다. 특히 과음은 간 기능을 저하시켜 약효를 불안정하게 합니다. 네 번째는 기름진 고지방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은 혈액을 끈적이게 만들어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5번째는 일부 건강식품입니다. 인삼, 은행잎 추출물 같은 성분은 항열전제와 상호작용해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대상자들도 있습니다. 첫째, 흡연자입니다. 흡연은 혈소판을 쉽게 활성화시켜 항열전제의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둘째, 당뇨병 환자입니다. 당뇨병은 혈관을 약하게 만드는 병인데 항열전제가 꼭 필요하지만 동시에 출혈 위험도 높아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신장 기능이 나쁜 분들입니다. 노악은 신장을 통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약이 몸에 쌓여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넷째, 고령 환자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혈관도 약해지고 출혈 위험이 커지므로 반드시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보관법과 주의사항도 아주 중요합니다. 약은 습기가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 햇볕을 직접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복용 중인 항열전제의 이름과 용량을 가족들이 알 수 있도록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럽게 멍이 잘 생기거나 코피, 잇몸 출혈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특히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는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 INR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INR이란 혈액이 굳는 정도를 숫자로 표시한 것입니다. 또 약을 절대 임의로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술이나 시술이 예정되어 있다면 담당 의사와 반드시 상의한 뒤에만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출혈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는 가능한 빨리 다시 복용을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하자면 항열전제는 당장 증상을 없애주는 약은 아니지만 심근경색과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병을 예방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약입니다. 음식과의 궁합을 잘 지키고 임의로 끊지 않으며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감사합니다.